그 다음에 다른 작업들은 이제 또 하겠죠. 이동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동 툴로 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쭉 작업을 해 나가시다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놨던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바꿔야 됩니다. 200, 200, 200짜리를 만들었는데 100에 100에 100짜리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선택을 해서, 자, 오른쪽에 있는 코멘트 패널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금방 전까지만 해도 있던 이 자리에 파라미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 여기 크리에이트 패널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패널에서는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밖에는 안 되고요. 고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모디파이 패널이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모디파이 패널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이제 이게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의 이름이 됩니다. 이름은 만들어지는 순간 내가 이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얘를 변형시켜서 만들어지는 최종 오브젝트, 저는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책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책상이라고 지금 입력을 해주세요. 또, 자, 그 밑에 부분, 모디파이어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박스를 박스 형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변화될 수 있는 모디파이어들 중에서 원하는 모디파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가 지금 간략하게 사각형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얘를 저는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모디파이어인 메쉬 스무스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아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죠. 자,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라미터는 원래 있던 박스에 메쉬 스무스라고 하는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된 상태의 그 메쉬 스무스 파라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옵션을 만지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지금 눈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가 공처럼 부드럽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지울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모디파이어 리스트는 맥스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 모든 명령어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집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모디파이어 리스트 밑에 있는 요 부분 스택이라고 합니다. 이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령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초에 생성할 때 내가 만들었던 명령어가 뭐였는데 현재는 박스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오브젝트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진정한 이 박스의 설정이 됩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를 얼마씩 하겠느냐. 자, 여기서 수치를 바꿔주시면 자,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맥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메쉬 오브젝트, 3차원 오브젝트에 있는 요 지오메트리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스 안에 있는 이 모든 오브젝트들은 다 메쉬 오브젝트입니다. 메쉬 오브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곡선 형태의 세그먼트, 그러니까 선을 곡선처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직선으로밖에 선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머지 애들은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실린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린더가 생성이 됐는데, 자, 모디파이 패널에서 이 실린더의 특성을 보면 반지름이 이렇게 되고 높이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구 형태로, 구가 아니죠, 원 형태로 이게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이 아닙니다. 탑뷰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 탑뷰를 크게 한번 봐볼까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직선이죠. 이게 직선이고, 근데 이 부분에서 꺾이고 또 이 부분에서 계속 꺾이죠. 조금씩. 이렇게 꺾여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총
꺾이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게 몇 개냐. 자, 이렇게 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수치만큼 꺾입니다. 18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이 원기둥이 원이 아니라 18개의 변으로 구성된 18각형이 되죠. 그런 기둥이 됩니다. 맥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이제 큰 단점이면서 장점 중에 하나가 곡선을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직선이 여러 번 꺾여서 곡선인 것처럼 우리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얼마만큼 부드럽게 할 것이냐. 사이드 수치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이게 36이라고 하는 수치가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4라고 하는 사이드를 갖게 되면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도 이거를 원기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쵸? 이게 사각기둥이죠. 어떻게 원기둥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름은 실린더죠? 이렇게 이 사이드, 또 여기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 수치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수치다라고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곡면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삼각형, 3차원 오브젝트에는 무조건 세그먼트나 사이드라고 하는 수치가 들어가고요. 이 사이드나 세그먼트 수치를 높여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사이드를 제가 봤을 때는 36개 정도 하면 원기둥이 원기둥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드럽게 한다고 굉장히 많이 한다면 이건 불필요한 그 세그먼트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만 오래 걸리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세그먼트를 또는 사이드의 개수를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이드나 세그먼트가 들어가는 오브젝트들, 기본 오브젝트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콘, 또 원형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사이드 세그먼트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각뿔이 되는 거죠. 구도 마찬가지고요. 구도 세그먼트가 32개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게 제일 작은 수치가 4입니다. 9의 세그먼트는. 이거를 9라고 하면은 맞죠. 정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겠죠. 이걸 9라고 하고 만들어 놓고 이게 9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의 세그먼트는 존재를 해줘야 그래도 속일 수가 있겠죠. 속이려면 어느 정도 속아 넘어가게끔 해주고 나서 속여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걸 9라고 속이면은 속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에 사이드 세그먼트가 있죠.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반이라고 해놓으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나 세그먼트가 하는 역할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꺾여질 수 있는 단계를 높여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요 없을 때에는,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보시면, 자, 이 튜브는 높이 방향으로, 자, 요 높이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랗게 한 라인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5개로 나눌 필요가 없이 사이드 세그먼트를 1만 주셔도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면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만들고 나서는 이 파라미터를 꼭 바꾸셔서 내가 진짜 필요한 개수만큼의 세그먼트를 설정해 주시는 게, 필요 없으면은 최소로 하고 필요하면 적당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